우리 젊은 우리 박결 대표님,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어떻게 젊은 분들이 네. 예. 제 순서 올 줄 몰랐는데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많이 하고 우선 그 지금 우파 세력, 애국 세력이라고 불리는 저희 진영 내부에서 청년들의 움직임이 사실상 굉장히 무시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패기가 있고 신선함이 있고 뭐 산뜻한 운동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선배 세대에 비해서 경험이 미숙하고 아직까지 삶의 지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뭔가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가 좀 미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허튼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좀 바꿔줘야 하지 않는가. 조금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청년 세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가 움직여야 된다, 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데 막상 청년들이 이 판에 들어오면 계속 훈계만 받고 계속적으로 너희는 아직 부족하다,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지금 이 판에 남아있는 청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 많았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탄핵 이후로 지금 1년, 2년 거치면서 다 떠나가고 지금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계속 이 비난의 목소리가 세기 때문인데 부족한 부분은 선배 세대들께서 조금 채워주시고 그리고 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저처럼 목소리를 자신있게 내는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후속 세대를 사실 키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래를 더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정권을 탈환한다 하면 그 다음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후속 세대를 키워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의 방식이 청년 세대를 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만 저희를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우파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좌파였든 아니면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든 우파 쪽으로 많이 넘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병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실책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죠. 지금 청년들이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자기가 알바할 알바 자리조차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바 자리세를 내고 서로 알바 자리를 거래하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친구들도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우파 세력은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항상 의심을 합니다. 계속 너 옛날에 촛불 들었던 사람 아니냐? 너 누구 존경하느냐? 너 종교가 뭐냐?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혹시나 우리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대답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종교가 천주교다. 그럼 너희 정의구현 사지단의 자식들, 너희 뭐 빨갱이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지 너 박근혜 대통령 존경해 존경 안 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너 가짜 세력, 너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지 않고 우파라고 할 수 없어, 썩 꺼져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단지 우리가 그 청년들의 분노를 가지고 받아주지를 못하고 다만 우리의 목소리로 그들을 재단하려고만 하니까 점점 이 세력이 넓어질 확률이 아주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새벽당을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에도 이제 자유주의 노선이 하나는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자유한국당 관계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 자유한국당에는 그 자유주의에 대한 노선 자체가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주의 노선을 하나 이렇게 개척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듣는 것은 너희는 지식적으로 아주 미숙하고 지식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선배 세대들에 비해서 아는 것도 없는 애들이 아는 척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 물론 지금 저희가 세계의 석각들처럼
뭔가 경제적인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석학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노선으로 미래 한국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새싹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파에 대한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지식이나 너무 많은 요구사항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책임 있는 자유를 추구하고 작은 정부를 외치고 세금이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는 힘의 균형이 맞았을 때 가장 평화적인 외교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5개만 외칠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저는 그냥 우파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존경하나, 뭐 과거의 인물들, 저는 물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지금 우파로 넘어오고자 하는 친구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물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기보다도 제가 앞서 말한 그 5가지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막 지식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도 그 정도만 구호만 외칠 수 있어도 너희는 이제 준비가 됐다. 우파가 될 준비가 된 아이들이구나, 청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탄핵 사건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견이 분분한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 석자만 나와도 사실 서로 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함을 꺼냈을 때 우리 모두가 좀 약간 또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청년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강요할 필요가 없이 탄핵 전후로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아가면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훨씬 살기 좋지 않았느냐 이런 레토릭으로 나아가면은 젊은 청년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다가가도 청년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실망감만 키워줘도 되는데 굳이 이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존경을 강요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하고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잘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실 줄 아는 여유가 먼저 생겨야 됩니다. 사실 여유가 없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한 가장이 예를 들어서 집에 오기만 하면 물건 던지고 TV 깨고 밥이 이게 뭐냐고 호통치고 이러면 자식들이 당연히 나는 아버지 싫어요 하고 집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중도층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지지 세력들은 사실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 세력들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 현재 계시는 정치인분들께서는 우선 그 지지자층에 좀 진실 어린 목소리로 사과의 목소리를 한 번씩 내주시고 저번에 사실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봤지만 우파 지금 애국 세력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사실상 조금 이제 화합하는 모습, 단일 대우를 이루는 모습에 점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파는 지금 우리끼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파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유행이고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만큼 세계적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 트렌드에 우리가 발 맞춰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사회주의가 그렇게 강했던 프랑스조차도 마크롱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지금 굉장히 우파적인 노선은 사실상 우리가 가야 될 노선들이 그쪽에서 많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올라타야 된다. 우리가 여기 올라타지 못하면 2배, 3배로 마이너스를 걷게 되는 거다. 세계가 만약 좌파로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좌파 노선을 간다면 그냥 같이 마이너스를 겪게 되는 거겠지만 세계가 우파 노선을 가고 있는데 우리만 따로 지금 좌파 노선을 가면 이건 2배, 3배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노선으로 경쟁하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파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끼리 그 목소리를 경쟁을 하다 보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한 목소리로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전체주의의 씨앗이고 좌파들의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우파 내부에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각자 지지를 하지만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선 경쟁을 하되, 한 인물의 존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좀 소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너무 뭐랄까 첨예하게 인물을 중심으로 싸우는 일은 조금 그만하고, 우리가 좀 더 이 집권 이후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권 이후로 우리 우파가 어떤 노선으로 정치적 행보를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같이 해 나간다면 분명히 유의미한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